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의 특성을 설명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화투금수 오행의 총정리 브리핑을 먼저 해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목의 특성을 아주 세밀하게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은 오행의 한 부분이죠. 자, 이때 목은 음양오행으로 나누었을 때는 음의 기운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과 화는 발산의 기운, 그래서 생성의 기운, 그래서 더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의심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과 화는 분명히 발산과 생성과 분화, 이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은요,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는 음이면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성질 자체가 생성하는 기운, 새롭게 출발하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동서남북 방위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동쪽의 동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전 세계 지도를 쫙 보았을 때요, 이렇게 지구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 대륙을 끼고 요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여기 있죠. 이렇게 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에 속합니다. 정동방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뿌리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본, 중국, 이 한자 문화권 나라들은 지금 현재 다 동방 문화입니다. 그 반대 방향은 어딜까요? 서방 문화 어디일까요? 우리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쪽이 서방일 거예요. 저 반대 지구의 반대 방향, 동양의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에 속하는 목의 나라입니다. 자, 천간은 갑목과 을목이 바로 목의 한 부분입니다.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갑과 을이 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지는 임목과 묘목만이 사실은 목입니다. 그죠? 임목은 양목이고 묘목은 음목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진은 토예요. 원래는 진토입니다. 그렇게 진토가 임목과 묘목이 함께 한 자리에 있을 때 목국을 형성한다. 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묘진이 함께 있을 때는 목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성격은 분명히 토를 가지고 있지만 토는 뭐라 그랬어요? 중화를 이루는 중화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목과 묘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새로운 기운을 창출해내는 그 목의 성질, 그것은 그 가장 큰 특징의 계절로 보았을 때는 봄에 속합니다. 그럼 화는 언제일까요? 여름이겠죠? 금은 언제일까요? 가을이겠죠? 수는 언제일까요? 겨울이겠죠. 이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차례 나눠가면서 목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기후로 보았을 때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릴 때 기후로 보았었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결국 만질 수 있나요? 없죠. 손끝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없죠. 이것은 하나의 기의 흐름일 뿐입니다. 목은 동쪽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대문으로 봐선 동쪽에 있는 동대문이 바로 목의 기능을 가진 문입니다. 역시 경복궁에서도 동문은 목에 속하고요. 인의 예지신에서는 인에 속합니다. 어진 성품. 뭐죠? 목국은 어진 성품. 생명을 키워내잖아요. 나무가 새 생명을 싹을 받아서 이렇게 나뭇잎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나뭇잎 어떤 색인가요? 푸른색이죠. 초록잎 푸른색을 상징합니다. 우리
뭐 우리나라는 푸르둥둥하다, 시퍼렇다, 파라시마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초록색도 하나의 푸른색의 개념으로 보았던 거죠. 자, 푸른색의 상징적인 동물 뭐가 있을까요? 청룡에 속합니다. 목의 하나의 특성들을 다 바라보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관으로 봤을 땐 목의 장기는요, 눈이에요, 눈. 눈목이에요. 자, 목의 장기는 간입니다. 사실은 간인데, 자, 여기 오장으로 따져선 간인데, 그것을 간과 연결된 오관으로서는 눈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백내장도 많이 걸리고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목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음인, 타양인, 소양인, 소음인 이 사상체질 들어보셨죠? 이재마 선생님이 주창하셨던 사상체질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목체질의 사람들은 사상체질 중에서 태음인에 속합니다. 자, 태음인에 속하는데 태음인들은 원래 간대 폐소형이에요. 간이 크고 폐가 작다 보니 간이 커요. 간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이 아주 튼실한 사람들이에요. 목의 특징 사람들은 눈도 아주 크고 부리부리한 사람들이 태음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원래 간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 한번 망가지면 가장 치명적이 되겠죠. 모든 장기가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간이 망가지면 거의 모든 게 다 전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로 보았을 때는요, 우리 목의 체질은 굉장히 몸집이 뚱뚱해요. 나무통 드럼통처럼 나무통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 팔등신미인 아니면 이 S라인, 여자의 S라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팔등신미인처럼 이렇지 않고요. 이렇게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근육이 발달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근육이. 그리고 나뭇잎 한번 먹어보셨나요? 맛이 신맛이 납니다. 칡뿌리 같은 건 쓴맛도 나겠죠. 그런데 뿌리가 아닌 이 나뭇잎, 아카시아 잎도 우리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요. 그때는 아주 되게 좋았어요. 이 환경 자체가. 그랬을 때 약간의 씁쓸한, 알싸한 신맛? 이런 게 납니다. 감정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분노. 노한 감정이 바로 목의 체질의 목의 특성입니다. 자, 오정 6부에서는 갑다물감 병소장 제가 한번 외워드린 적이 있는데요. 갑목은 담을 지배해요. 을목은 간을 지배하고요. 그러니까 6부에서는 담에 속하는 게 뭘까요? 쓸개라고 하죠. 담이에요. 갑목은 담을 지배하고 을목은 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갑다물감 병소장 정신모의 기비토 이런 그 오장육부를 외우는 또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방법은 또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은 간과 쓸개를 우리가 목이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은 우리가 혼을 상징합니다. 목이. 자, 음양오행에서 목이 튼튼한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목은 음양오행 중에서 목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공책이 없을 때 어디다가 글씨를 썼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정말 가난했었대요. 가난해서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한자를 공부했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책의 원재료는 뭔가요? 종이 지질의 원재료. 나무지요. 펄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필 뭐로 만들어요? 흑연 말고. 흑연은
금덩이, 세부치 일종의 한 흑연으로 만들겠지만 이 통은 나무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죠? 그렇게 목이 상징하는 거는 학문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학문. 공부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목의 본초적인, 원초적인 기운은 인수, 편인, 인수의 기운, 편인, 정인, 편인에 속하는 그런 오행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목의 특성 하나하나 오간 따로, 그거에 따른 맛 따로, 그거에 따른 체질 따로 한번 다 같이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자, 목의 기운을 한번 다 느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화가 또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80%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만 각각의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이 하나의 한 부분, 요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퍼즐을 전체로 맞출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도 순차적으로 올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통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오행 다음에는 천간의 이치, 또 지지의 이치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모든 자료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덕분에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